대기 오염을 시키는 오염 물질이 크게 나눠 가지고 이와 같이 가스상 물질,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 대표적인 걸 자, NH3, 암모니아, CO, 일산화탄소, HCl, 염화수소,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됩니다. 염산, Cl2, 염소가스, SOX라고 되어 있는 속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SO2, SO3, 황산화물입니다. 녹스, 질소산화물, NO2, NO2 이런 질소산화물, CS2, 카본 다이설파이드 해서 이황화탄소라고 그러는 물질입니다. 황이 두 개, 이황화탄소, HCHO, 알데하이드, H2S, 황화수소, F2, 불소가스, C6H6, 벤젠, Br2, 브롬가스. 자, 이런 것들은 다 가스상 물질입니다. 그 다음, 입자상 물질로는 매연이라든지 금댕이, 분진, 퓨, 훈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에어로졸. 자, 이런 것들은 입자상 물질이다. 그 다음, 액체성 물질은 미스트, 다른 말로 연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증기, 안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액체성 물질로 분류를 합니다. 자, 대기 환경에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혹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지표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주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여기에 다 요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으니까 자, 앞쪽에 우리가 수업한 내용들을 요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속에는 질소가 약 78%, 부피 퍼센트입니다. 부피 퍼센트로 78%, 산소가 21%, 아르곤 약 0.93%, CO2 이산화탄소 0.03%, 기타 네온, 헤리움 등 이런 물질 공기 성분도 존재를 합니다. 양은 미미한 양입니다. 그 다음 대기오염 물질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SO2, 황산가스 혹은 이산화황가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SO2로 연평균 값으로 0.02 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율로 0.02 ppm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대기오염 물질의 지표로 사용되는 아황산가스 연간 평균값은 0.02 ppm 이하를 요구를 한다. 다음 실내 오염 공기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호흡으로 나오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0.1%, ppm 농도로는 1000ppm, 시간당 1시간 평균 1000ppm 이하.
이하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일산화탄소가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실내 기준 1시간당 10ppm 이하를 요구를 합니다. 실내 주차장은 조금 더 높은 25ppm 이하를 요구를 합니다. 다음, 지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온실가스를, 온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중에 밝혀진 것이 약 CO2 이산화탄소가 약 66% 정도의 온실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산화탄소만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CH4, 메탄도 약 15%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이외에 NO2, O3, 오존, 그 다음 CFC라고 그러는 지금은 거의 이 물질들 사용을 제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프레온 가스라고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와 불소, 그 다음 염소 이와 같은 화합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온실가스 유발 물질일 뿐만 아니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제조를 하지 않도록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다음, 우리가 자동차에서 유발되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 공회전 시에 일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가속 시에는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 다음 감속을 할 때는 하이드로카본, 금댕이를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벤조피렌, 3,4-벤조피렌이라는 이런 발암물질들도 자동차에서 유발될 수가 있다. 그 이외에 대기오염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유발물질들, 발암성을 가진 유발물질, 자, 발암성, 성면, 3,4-벤조피렌, 요드, 니켈, 코발트, 육가크롬, 비소, 자, 이런 물질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들로부터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게 좋은 우리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대기오염 물질이 만약에 대기 중에 존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식물을 이용을 해서 이 대기오염 물질이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식물이 알팔파나 참깨 등은요, SO2 가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담배는 오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강남콩은 PAN에 상당히 민감한 지표식물입니다. 장미는 염소가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인체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물질들이, 가스상 물질들이 피해를 줍니다. 가장 피해를 크게 입히는 것은 HF, 불산입니다. 불산은 인체도 치명적입니다. 다음 SO2, NO2,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식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대기 환경에 오염이 되었을 때 이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기온 역전, temperature inversion이라고 그래요. 온도가 우리가 자, 대륙권에서 평균적으로 자, 위로 우리가 100m를 올라가면은 평균 기온이 약 0.65도씨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온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기온이 거꾸로 올라가 버리는 기온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지금 기온 역전이라고 해요. 자,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평균 기온 감률 0.65도씨 100m 올라갈 때 0.65도씨보다 감소하거나 이와 반대로 상승 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조건이 발생되는 걸 기온 역전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때 대기 오염이 발생됩니다. 대기 오염이. 자, 그래서 뭐 대류 현상과 수직 운동, 확산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지표 부근에 오염 물질이 다 쌓여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쌓였는 공기를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 호흡을 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나타냅니다. 그냥 좀 치명적인, 쉬운 말로 치명적이지만은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기온 역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온 역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피할까?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기온 역전이 일어날 때, 자, 복사 역전이라고 그러는 역전, 그 다음에 침강 역전이라는 기온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복사 역전은 자, 복사 냉각이 심하게 일어날 때 지표, 그 다음에 지면 공기가 상공의 공기에 비해 더 차가워져서 기온 역전이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지표면이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바로 복사 역전이 일어납니다. 주로 언제? 가을에서 겨울 형태. 일몰 후에 일출 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침강 역전은 고기압 중심부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압축, 단열 변화로 승온되면서 발생하는 역전이다. 자,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수직적 확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기온 역전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사 역전, 침강 역전. 고기압 중심부에서 기층이 하강되면서 일어나는 역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온 역전이 일어났다. 그럼 기온 역전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자, 기온이 자, 위로 고도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이렇게 100m 올라갈 때 약 0.65도씩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이게 정상적인 정상 기온 분포입니다. 그런데 기온 역전이 일어나면 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고 여기는 정상 온도가 정상 그러니까 여기가 기온 역전이고 여기는 기온 역전이 아닌 정상 기온 분포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층에 기온 역전 층에서 오염 물질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층을 기온 역전 층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에 오염 물질이 그냥 탁 텐트를 형성하고 그 층에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 너무나 끔찍하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걸 아래쪽에도 한번 보세요. 자, 침강성 역전 그러면서 자,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기온 그 다음 여기가 바로 기온 역전이 발생됐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갑니다. 그럼 이 층이 지금 보시면은 기온 역전 일어나는데 대개 침강성 역전입니다. 고기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온 역전층이 약 한 600m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기온 역전층 정상입니다. 기온 역전층에 이 오염 물질이 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염된 공기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 끔찍하죠? 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기온 역전, 그 대기 안정도와 플룸 형태, 플룸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와 같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 꿀뚝이 있습니다. 연도가 있는데 연도에 만약에 이 연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기가 나온다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인 기온 분포입니다. 자, 기온 분포. 자, 이 점선으로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 기온이 정상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100m에 0.65도씩 자, 내려가는데 지금 보시면 기온 역전이 대표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기온 역전, 그 다음 정상 기온 역전,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지표면보다는 위층의 바람의 속도가 더 세다. 되게 일반적으로 바람은 이렇게 자, 이런 속도로 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봅시다. 기온 역전층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 기온 역전층 여기까지 기온 역전, 여기 기온 역전층 두 층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온 역전층에서는 오염된 공기가 흩어질 수가 없어요. 가득 켜버립니다. 그럼 자, 이 형을 한번 봅시다. 기온 역전층이 발생되고 위쪽은 정상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기온 역전층에 여기에 기온 역전층에 이게 기온 역전이 됐으니까 이 층을 뚫지를 못해요. 그러면 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연기가 바닥으로 다 깔려버립니다. 이걸 훈정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훈정형. 그 다음 여기는
기온 역전이 발생됐고 위쪽에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온 역전층이 꿀뚝보다 아래쪽에 발생됐으니까 기온 역전층 위에 꿀뚝이 존재한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연기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붕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훈증형이라고 얘기했고, 자, 이와 같은 형을 딱 터널이 만들어져서 구속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는 환상형으로 이렇게 연기가 불안정해요. 그 다음 중립형에는 이와 같이 깔때기처럼 원추형으로 연기가 퍼집니다. 그 다음 집 표면에서 기온 역전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 완전히 기온 역전층이죠. 자, 이런 경우는 꿀뚝에서 나온 연기가 일자로 착 이렇게 흩어지지를 못하고 일자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부채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기온 역전이 일어나는 층에서 오염물질이 확산이 안 된다. 그 층을 뚫지를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와 같은 연기 모양을 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의 기온 역전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오염물질이 이제 확산, 그러니까 흩어져야 돼요.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물질이 확산, 그러니까 퍼져나가야 됩니다. 자, 퍼져나갈 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을 따라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대기 오염의 오염물질을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바람이 불어주면은 이와 같이 대기 오염물질 확산을 쉽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까? 바람은 공기의 수평 방향 이동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 수평 방향. 그러면 수직 방향의 공기 흐름은 뭐라고 부르냐? 대류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대류. 들어보셨죠? 바람은 수평 방향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수직 방향은 대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람이 어떻게, 자, 여러분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응? 자, 이것이 지금 보세요. 자,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동서남북. 자, 표현을 했을 때 동풍이라는 얘기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 합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수평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수평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면 서쪽으로 갈 수밖에 뿐이잖아. 뭐 동쪽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간다. 물론 그런 바람은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풍배도라는 이 그림이 보입니다. 풍배도. 여기에 방향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 길이를 가지고 바람의 속도를 구분했습니다. 자, 바람의 속도를 구분한 이와 같은 풍배도가 존재를 합니다. 풍배도. 자,
시간당 킬로미터로 1, 3, 4, 7, 8, 12, 19, 24.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의 속도까지 방향과 속도를 표현한 풍배도. 자, 다른 말로 윈드로우즈에서 장미, 바람 장미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람의 발생 빈도와 풍속을 16방향으로 막대기 모양으로 표시한 기상도형이다. 그러니까 바람의 발생 빈도와 풍속을 막대기 모양으로 표시한 기상도형을 풍배도라 한다. 자, 이어서 이제 바람에 의한 이동해서 자, 이 바람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바람이 다른 말로 팬풍 혹은 높새바람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높새바람.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A 지점에서 B, C가 2000m 되는 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구름이 A 지점에서 B 지점, C 지점으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가면은 머금고 있던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2000m 올라가기 전에 습기가 과포화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 빗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습기를 제거를 해버릴 거예요. 그럼 습기가 제거된 바람이 산 꼭대기를 지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요, 굉장히 고온 건조한 공기가 되어버립니다. 고온 건조한 공기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 높새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내용을 읽어보면, 습윤한 바람이라도 일단 산을 넘으면은 온도가 상승하고 습기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건조해집니다. 자, 이 현상을 말합니다. 즉, 산을 넘어온 공기는 단열 변화 과정을 거쳐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 현상으로 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와 같이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나올 거예요. 특히 이럴 때 어때요? 이 고온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 여기에 만약에 불이 났다, 산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대형 화재가 발생됩니다. 자, 이런 경우 팬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자주 산불에 의해 가지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자, 해륙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해풍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가는 바람은 육풍이라고 해요. 육풍이라고 합니다. 자, 해풍, 육풍. 자, 해풍이 왜 발생되느냐? 자, 이걸 발생되는 이유를 여기에 설명을 잘 해뒀습니다. 낮에 보시면은 햇볕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자, 육지, 바다가 아니고 육지가 미리 땅이 가열이 되면은 여기에 공기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가벼워지잖아.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가열되어 가지고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 빈자리에 어디에서 이 바다에서 바람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이 해풍이 불어옵니다. 자, 해풍이 불어오고 자, 낮에는 해풍이 불어올 거고 밤에는 거꾸로 되겠지.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불어갈 겁니다. 이와 같이 해풍, 육풍이 어떻게 되느냐? 산에서는 곡풍이 불까, 산풍이 불까? 어디에 미리 가열되어 가지고 공기가 데워져서 올라가고 그 빈자리를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채울까? 이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이어서 자, 인공지형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형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